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정보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104년 만에 찾아온 6월의 무더위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절기상 하지를 맞아서 불볕더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 소식이 그리운 그때인데요. 우리 증시에도 활짝 펼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하지 못하고 요즘 움직임이 좋지 못합니다. 최근 반가운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이 팔자로 돌아섰고 또 미국의 추가 양적에 대한 기대감, 실망감으로 돌아서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4일 연속 상승하면서 488선 회복했습니다. 네, 두 가지 참여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보내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과 또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함께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좀 더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창모 팀장님과 이명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가 1,200원에 비중이 10%. 오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하창모 팀장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4.8%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단기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은 원래 일진 머티리얼즈가 2월달 정도에 일진 반도체와 합병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합병을 이제 취소를 하고 오히려 합병보다는 분사 물적 분할을 할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일진 LED를 신설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조금 점수를 줬다는 말씀드리겠고, 일진 머티리얼이라는 회사 자체는 일단은 뭐 PCB라든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일렉트로닉 시장을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 이름에도 머티리얼즈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전기전자 소재 업종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하지만 이게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가는 계속 약세를 보여왔던 거는 뭐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불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0원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에서는 사실 뭐 글쎄요, 저는 판단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원래 일진 반도체를 합병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 일진 그룹 내 대주주들끼리 뭐 합병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차라리 합병하는 것보다는 일진 LED를 조금 분사라 그러죠. 스피노프라 그러는데 물적 분할해가지고 일진 LED 쪽에서 조금 비중을 두자는 쪽에 점수를 줬고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조금 반등세가 나온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차트를 보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반등 자체를 가지고 이제 연속성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과연 일진 LED의 분사 자체가 상당히 호재가 되면서 그리고 그것 자체가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데 기회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가장 급한 가격은 글쎄요, 한 12,000원 정도가 돌파하는지가 확인하고 나서 약간 보는 게 낫지 않나 싶겠습니다. 우리 투자가분이 한 1,200원 초입 정도에 사신 거 상당히 바닥권에 섰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일진 머티리얼의 주가가 약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 일시적 반등인지 아니면은 정말 진바닥 확인 이후에 재반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이 있다 하시더라도 한번 좀 기다려 보셨다가 최소한 지금 가격대로 1,800원 정도가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그때 추가 매수, 피라미드 기법이 되겠죠. 불타기 하는 게 어떨까 싶으면서 지금은 단발적 이수를 조금 반등하지 않나, 그렇게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STS 반도체입니다. BW 청약 소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이명시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IT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STS 반도체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국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다시 처음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매수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6,200원대 전후에서 1차 매수하시고, 1차 매수하시고 추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BW 발행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4월 말이죠. 예,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숨바뀌는 국면이 전개됐는데, 최근 들어서 왕성한 BW 청약 물량이 완전히 활발히 소화됐고, 현재 IT 산업의 지금 비수기가 현재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낮은 패키지 물량은 전량 STS 반도체 쪽으로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의 매출액 성장은
뭐라 그럴까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익성이 낮은 그 패키징 물량 영위를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최근 뭐 3, 4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5%대 이하였는데 이러한 영업이익률 개선 추이는 앞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STS 반도체의 경우 그 IT 산업 특성상 변동성은 클 것으로 보여지지만 장기 성장성은 그 확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급락이 나타났던 8,000원대권까지의 반등 국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6,200원대 전후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강원랜드를 한번 봐볼까요? 25,500원에 10% 갖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전망과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하창모 팀장님 풀어주시죠. 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같은 카지노주 파라다이스 그렇게 잘 가는데도 이제 내국인이 갈 수 있는 강원랜드다 보니까 약간은 좀 주가가 최근에 봤을 때는 카지노주에서는 상당히 좀 왜곡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곡됐다는 표현도 맞고 어떻게 보면 참 안 가죠. 그도 그런 것이 이제 그 보면은 뭐 과연 우리가 카지노주 관련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중국 관련주로도 많이 뽑히는 것이고 또 시장에서도 내수주로도 많이 뽑힙니다. 또 내수주, 경기 방어주. 그리고 지금 뭐 일본에서도 사실 연초에 나왔던 이야기죠. 일본도 이제 카지노 사업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래 카지노 사업은 사행 사업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짭짤한 장사를 주는 사업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입지적으로 파라다이스나 GKL보다는 강원도 영월에 있죠. 영월에 3층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산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내국인들 좀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모멘텀은 좀 약하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이 이제 2분기죠. 2분기가 접어들면은 강원랜드는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안 갑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뭐 일부 많이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통 가을 정도에 됐을 때 배당 매력이라든지 그런 매력들 많이 가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는 최근 과거에 강원랜드가 보여줬던 주가를 보면은 별로 움직이질 않더라.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수요층 같은 경우도 산에 가지 카지노는 잘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서 주가가 좀 25,000원 밑에서 좀 지루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의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보유하시는 전략 어떨 것이고 강원랜드가 원래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분님께서 지금 매수가보다 조금 밑에 있다고 뭐 덥석 사는 전략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본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한 3월달 이후에 사실 한 24,000원, 25,000원, 500원 박스권을 벗어나고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물론 지금 조금 매집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주식은 움직일 때 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셨다가 한 25,500, 25,000원 정도 올라오는 거 확인하면 아무래도 24,000원 밑에서 진바닥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때 조심스럽게 추가 매수 해가지고 추가 랠리를 조금 즐기는 전략이었다고 싶은데 타이밍적으로는 3개월 정도 행보 조정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것인데 일단 그 1차 반등에는 25,000원 안착하는 데까지 지켜보는 것이 급선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종목 한 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14,600원에 비중이 15%시고요. 나우콤은 1,400원에 20%입니다. 보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두 종목 다 아무래도 손해를 보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그 한진해운은 뭐 현재 그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매수 가격 근처에 놓여 있고 그 투자 비중도 뭐 15% 내로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들어서 그 200일 이동 평균선에 안착된 종목군들을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현재 뭐 그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뭐 12월 달에 의미 있는 바닥을 찍고 현재의 국면에서는 업황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중국과 미국 그 하반기 갈수록 그 경기 부양 모멘텀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뭐 해운업종 자체적으로 선박 공급을 조절해 가면서 수요와 공급을 타이트하게 조절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운임 인상이 그 계속해서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이후 3분기에는 그 계절적 성수기에 그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그 매수 특징적 요소가 낙폭과대주, 그 다음에 그 중기적으로 한 번쯤 그 업황 회복이
그 기대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섹터 종목으로 그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최근 들어서 뭐 한진해운 그 수급도 양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6,000원, 좀 더 뭐 길게로는 18,000원까지의 상승 흐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뭐 16,000원까지 상승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나우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그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주들의 경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우콤의 경우에도 그 최근 들어서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보면은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12월 초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8,000원에서 14,000원대권까지 단기간에 시세 폭등이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3개월에 걸쳐서 14,000원대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현재 그 가격 조정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뭐 바닥 국면에서 반등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만원대권까지의 1차적인 기술적 반등 국면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좀 한 15% 정도 하향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별다른 악재가 없는 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이후에는 한 9,500원이나 만원대 전후에서 일단 물량을 축소하시고 다음에 펀더멘탈 개선 요인이 확인이 될 때 이때쯤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우콤의 경우는 기술적 반등 시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봐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희 방송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는 매일, 네, 많이 초보인데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한솔 CSN인데요. 네, 한솔 CSN이요. 예, 매수가는 1940원요. 1940원에 예, 예. 비중이요? 비중 100%입니다. 비중 100%요. 예, 예. 혹시 이 종목 100% 베팅을 하셨으면 어떤 점을 좀 좋게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초보인데 모르는데 그 지인 친구가 네. 좀 이제 주식에 좀 오래 해놓은 친구인데 네. 한번 주식을 해보라고. 잘하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친구 말 믿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네. 한번 좋은 친구분 같아요. 그래도 수익 보고 계세요. 예. 네. 앞으로 이제 계속 가져가 좀 계속 아니고 좀 남은 뭐 얼마 좀 더 가도 될지 안전한 여기서 지금 네.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그거 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또 매도가와 또 목표가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창모 팀장님 두 분의 좀 우정이 좀 진하게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한솔 CSN 한번 봐주시죠. 예, 이제 우정이라는 건 사실 투자가 잘 이루어졌을 네. 때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데 한솔 CSN은 그저 한솔그룹의 종합 물류회사죠. 이제 물류회사라는 것이 이제 보통 운송 창고 업종에 들어가죠. 뭐 중국이라든 인도 이쪽으로 많이 제가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한솔 CSN은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한 1,400원 정도 있다 2,000원까지 올라 있는데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시장에 어떤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는 잘 없습니다. 원래 회사 자체가 물류회사들은 뭐 약간 경기 흐름도 많이 타는 것도 좀 있지만은 또 실적 같은 경우도 순탄하게 흘러갑니다. 한솔 CSN도 제가 연결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매출이 한 뭐 3천억 전후, 영업이익은 한 60억에서 10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등락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그런 거를 빼고 나면은 뭐 그렇게는 뭐 바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잠깐 나온 이야기는 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 신항 물류센터에서 뭐 퍼스트 클래스 로지스틱스가 조금 더 좀 화랑을 보이고 있다. 좀 물류센터가 잘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 자체가 조금 시장의 모멘텀이 됐지 않나 보겠습니다. 잠깐 약간 특이한 것은 어느 정도 이 회사 주가를 제가 좀 중간 최근에 봤더니 기관 쪽 특히 은행권하고 잠깐 보시면은 외국인도 최근 5월 이후부터 계속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하루 10만 주 이상 사줬는데 기관 중에서는 뭐 보통 이렇게 투신보다는 은행 상품 계정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서
2만 주, 4만 주, 2만 주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특징이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또 보통 연기금 같은 데서도 가장 큰 주의역으로 들어왔는데 10만 주 이렇게 다 끊어서 들어왔다는 겁니다. 10만 주면은 한 2억인가요? 이렇게 다 끊어서 들어왔다는 그 자체는 약간 특징적이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수급적인 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좀 사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두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최근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은 약간 견고한 흐름을 보여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서 좀 접근해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 보시니까 한 2009년 이후 3년 정도에 사실 이 회사 주가가 뭐 물론 2005년도 초입에는 3,500원까지 갔었습니다만은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소한 우리 투자가님이 조금 높이 산 건 있습니다만 항상 주식은 확인하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잘 사신 것 같고요. 한 1,500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단기적인 아주 중기적인 단기적인 아니네요. 중기적인 바닥권 나왔지 않나 보겠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만 접해드리면 일단은 저는 솔직히 저 기금들이 누군지는 왜 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차트로만 접근하겠는데 2,000원 상태 정도에서 1월 중순에는 주봉입니다. 조금 밀렸습니다만 이번 주 같은 경우 양봉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대한 배팅 여력을 조금 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거는 거래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을 보실 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 주 정도의 시세를 뿜으면은 사실은 그 다음 주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는 2,400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한 2주 연속 한 1,900원 정도 박스권이 있다가 어제 오늘 톡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정도는 조금 쉰다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매입가 정도가 되는 1,950원, 40원 정도를 이익 보존가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하루 정도 내일 쉬었다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2,100원 이상 돌파한다 그랬을 때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다음 주도 다시 한 번의 양봉을 생각할 수 있는 주봉이기 때문에 조금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특별히 목표가에 대해서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뭐 이렇다 할 흐름이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제시하지 않겠고 일단은 흘러가는 흐름대로 조금 가져가면서 글쎄요. 단기적 목표가라는 2,400원 친구분이 얼마까지 간다고 말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흐르는 대로 조금 지켜보는 관점이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하창범 팀장님과 이명식 전문가님 나오실 때는 나는 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바코입니다. 8,300원에 비중이 10%, 매도가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아바코 최근 흐름 그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한번 봐주시죠. 네, 아바코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LG그룹의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과 경쟁력 부분에 있어 뒤처졌는데 최근 들어서 뭐 3D TV라든가 아몰레드 부분에 있어 경쟁력 우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LG 디스플레이가 금년 하반기 6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그 공격적인 그러한 그 발주가 예상돼 있는데 아바코의 경우에는 한 2천억 내 정도의 그 발주가 그 예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까지 그 발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3분기에는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펀더멘탈 개선 요인이 현재 그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양호한 그러한 그 가격대이고 투자 비중도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다시 한번 변동성 국면이 나타나서 일시적으로 뭐 주가가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7,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홀딩 해시고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그 상승한다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 뭐 8,500원대를 1차적으로 돌파를 해야겠죠. 이후에는 뭐 9,500원까지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확보해도 괜찮다라고 그 판단이 되고 아바코가 영위하고 있는 그 스테퍼 장비의 경우에는 그 전공정 장비로서 일단은 뭐 핵심 그 장비입니다. 영업이익 마진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 종목은 쌍용 정보통신입니다. 매수가가 2,010원에 비중이 10%, 전반적인 상담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매수가로 봐서는 사신 지 조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지만 지난 5월 이후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창문 팀장님께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쌍용정보통신은 이제 통신업종입니다. 와이브로 중계기 관련해서 뭐 대표적인 통신 장비 회사로 보면 되겠죠. 장비도 하고 이제 시스템 스포츠 SI도 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사실 상당히 지지부진했고요. 특별히 변동량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한 47억 정도, 거의 50억 조금 미만 나왔는데 뭐 2010년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내려갔었다 말씀드리겠고, 작년 제가 7월달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7월달 정도에는 한때 4,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통신 와이브로 중계기 쪽에서는 어차피 돈이 안 되는 것이고요. 돈이 안 되고, 이게 어떤 이슈로 많이 테마를 받았냐면은 스포츠 중계 운영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해서 그런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그런 모멘텀으로 조금 올랐었고, 10월 달 정도에 잠깐 반등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달 이때는 또 작년 11월로 제가 기억나는데 대구 육상 그 세계 선수권 대회인가요?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쌍용정보통신이라는 회사는 원래 와이브로 중계기 같은 거를 만든 회사였는데 그 모멘텀이 하나 있고, 그거는 딱 그거하고 또 하나가 그 스포츠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무슨 행사를 운영한다든지 그 시스템, 이것을 스포츠 SI라고 그럽니다. 스포츠 SI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나 모멘텀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반짝 반등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멘텀이 없을 때는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는 오히려 10억 정도의 정업이익 적자가 났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1,800원 정도 하다가 폭 떨어졌었습니다. 주가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 요거는 제가 좀 그냥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대로 한 작년 7월달 정도에 그런 스포츠 관련 이벤트 때 한번 반짝 반등이 있었고, 11월달도 반등이 있었죠. 하지만은 지금 최근 4개월 정도요, 6개월 정도는 계속적으로 약간 지리한 행보를 벗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장에 대해서 모멘텀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실적까지 좀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새 최근에 한 1,400원 정도에서 반등을 하고 있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로 반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테크니컬 분석에서는 사실 이게 반등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모멘텀이 없으면은 다시 홀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루하지만 조금은 지켜보겠는데, 일단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는 절대는 안 되겠네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 일단은 이 어느 정도 거래량도 좀 작고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큰 자금은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조금 지켜보시면서 약간 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지 않나, 그런 전략도 조심스럽게 드려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호남석유입니다. 매수가가 29만 3천 원에 비중이 15%라고 하시는데요. 현금은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오늘 2%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요. 호남석유는 쌍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진단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 뭐 호남석유와 그 대규모 M&A 여파에 따른 그런 차입금 증가, 이러한 것들이 그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 중국에서 강력한 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완만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좀 그 낙폭이 큰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현재 시점에서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매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미 투자 비중이 30%대를 그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뭐 추가 매수하게 되면 한 종목에 그 집중 투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여타 업종과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반등한다면은 수익률 게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일단은 놔두시고요. 일단은 그 기술적 반등 국면이 하반기까지는 매수하신 가격대 29만 원과 30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라리 여유 자금을 가지고 2분기라든가 3분기 계속해서 그 실적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이 좋은 그 종목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 시점에서는 일단 보유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바코 상담 도와드린 0810번님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더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가 현지 시간 20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됐습니다. 22일까지 사흘간 연속되는 이번 정상회의에는 각국 정상과 정부 대표, 국제기구 수장 등 19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세계의 지도자들은 리우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개도국의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개발 원조 총액을 5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확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녹색 성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경제 성장률 예측치는 낮추고 실업률 예상치는 높였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미국 국내 총생산은 연말까지 최대 2.4% 성장하고 실업률은 최고 8.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예상했던 GDP 성장률 최대 2.9%, 실업률 최고 8.0%를 재수정한 것으로 이전보다 미국의 경기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연준은 경기 진작을 위해 연말까지 2,67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 매도 및 장기 국채 매입을 또 한 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선 노력조차 없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10년째 최악 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리비아 등 17개국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 공급국이라며 13만에서 20만 명의 정치범을 가둬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등 서울 시내 이른바 교육특구 지역에 유입되는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설 입시업체 하늘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초중고에 전입한 학생은 49,427명, 전출 학생은 54,722명으로 순유출이 5,300명가량 많았습니다. 전통 교육특구인 강남구에 순유입된 학생 수는 1,148명으로 2009년 2,404명의 절반 정도로 줄었고 서초구도 893명으로 52% 감소했습니다. 시는 교육특구로 떠올랐던 송파구는 86%, 양천구는 60%나 줄었습니다. 하늘교육 관계자는 서울 시내 명문학교들이 지역의 명문고에 대해 특별하게 경쟁력이 없고 경제 상황이 나빠진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수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LNS 파트너스의 하창문 팀장, 교보증권 이명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롭게 오픈한 저희 블로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 못해드린 종목은 내일 한 번 더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